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임신했을 때, 임신 전에 보건소에 가면 엽산 영양제를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산모들이 엽산을 챙겨 먹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저분들이 먹었던 음식들 온통 밀가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먹는 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와서 점심 때는 직장에서 먹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뭐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러면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칼국수 먹어요. 저녁 때는 뭐 삼겹살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탄수화물이나 그때 삼겹살 먹다가 또 플러스해서 뭐 밥을 먹던지 이런 식으로 야채, 엽산이 많이 들어있거나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가 먹는 게 3대를 간다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게 내가 먹은 음식이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가 먹었던 거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되고 또 우리 남자아이들은요, 정소가 생기는 시기가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이제 그런 그 정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불임이 되는 것도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나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야채가 있는 식사를 하고 있지만 요새 아이들 먹는 거 보면 정말 음식이 아닌 것들, 가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것, 물이라도, 제일 많이 먹는 공기라도 깨끗한 걸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비타민 미네랄제 하나만 먹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을 아무리 뜯어봐도 13종 이상이 들기가 힘들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그런데 그 많은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과일, 채소, 그리고 물이에요. 그래서 코웨이 정수기에 정말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 물에 비타민 미네랄은 남기고 정수를 한다면 여러분, 물에 있는 미네랄은요, 물로만 섭취할 수 있어요. 영양제로는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포에는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물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암 유전자가 있다면 안젤리나 졸리가 여배우로서는 가슴이 정말 중요한데 어느 순간 가슴 유방을 절단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난소도 절제했어요. 알고 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유방암이 올 확률이 거의 80%가 넘는 거예요. 85%. 그리고 난소도 그랬던 거예요. 난소암이 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젤리나 졸리처럼 부모님이 뭐 유방암이나 엄마가 유방암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절제해야 되나? 유전자 검사에서 그 부분이 안 좋다고 하면 바로 절제를 해버려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젤리나 졸리를 따라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절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 암이 올 거니까 미리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갖고 태어난 부분 모든 부분이 다 원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암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암의 발생 원인, 이 오른쪽 걸 퍼센트로 한번 더해 보시도록 할 텐데 원인 중에서 내 의지로 조절 가능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흡연 가능하죠. 음식 가능하죠. 직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여러분, 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서 이 유전적인 요인은 국제암연구소에는 단 5%래요. 심지어 미국 국립암협회지에서는 아예 유전적인 요인으로 암 걸리는 거 아니다.
왜냐? 왜 똑같은 엄마처럼 유방암 걸리고 아빠처럼 위암 걸릴까? 그 이유는 엄마처럼 먹고 엄마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암에 걸리는 이 원인에 이 퍼센트를 더해 보시면 몇 퍼센트예요? 68%. 더 높네요. 72%. 네. 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 저 직업을 뺐어요. 왜냐면 직업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네. 70% 이상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우리 집은 고혈압이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만은 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 유전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는요, 바뀔 수 있어요. 부모님께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어도 나는 유전자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유전적으로 비만과 고혈압, 당뇨 이걸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거 하나만 딱 바꿨더니 이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만이었던 유전자 스위치가 딱 꺼지는 겁니다. 고혈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딱 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음식이었어요. 질병을 타고난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유전적으로 그 질병 스위치를 끄는 음식이 있고요. 이 질병 스위치를 켜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 내 입에 넣냐에 따라서 유전자까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새는 연구하기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먹는 음식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 네, 너무 좋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부른 것과 잘 먹은 것을 착각하고 지내십니다. 요새 아이들 먹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먹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왼쪽처럼 먹진 않지만 근데 먹는 것들 보면 거의 반찬 없이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반찬과 그냥 밥으로만요. 7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었으면 좋겠고 칼국수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먹은 거예요? 배부른 거지 잘 먹은 게 아니거든요. 영양소가 없거든요. 그 영양소 색색깔 음식들에 많으니까 그것들 과일을 먹더라도 껍질째 먹고 그다음에 어제 배웠던 인슐린 저항성 기억나시죠? 그런 대사증후군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식사 순서만 바꿔도 돼요. 내가 밥 먹을 때 내 눈앞에 있는 밥을 먼저 입에 넣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채나 샐러드나 아니면 나물 같은 종류 있죠. 식이섬유 종류. 그걸 입에 먼저 넣으면 혈당이 천천히 분비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먹는 습관,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더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죠. 너무 많은 열량을 먹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로 필요한 영양소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는 최고의 해독제는요, 바로 물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섭취가 부족한 것들은 먹어줘야 되고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들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옷을 얘기를 많이 드시는데요. 옷이 제가 여기 뭐 묻은 거예요. 더러워졌어. 이거 빨아야 돼. 빨아야 되면 뭘로 빨죠? 네. 물로 빨잖아요. 세제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의 독소도 씻어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름때는 물로 잘 안 빠질 때가 있으세요. 그럼 혈관에 찌든 기름때는 뭘로 빼느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서 얘를 클렌징 폼으로만 닦으면 비누로만 닦으면 잘 안 지워지죠. 얘는
오일은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훨씬 잘 지워집니다. 그러면 혈관 속에 찌든 기름때는 오메가3라고 하는 유연한 지방으로 잘 닦아낼 수 있다. 아, 그래서 생선기름 오메가3를 먹는군요. 그래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중금속, 농약, 식품 첨가물, 체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고 했어요. 그 체지방을 빼면 독소를 빼는 거고, 더 좋은 방법, 땀을 흘리는 방법입니다. 땀을 흘릴 때 땀으로 중금속이 배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 것도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제는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 빼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 채우고, 그 다음에 나는 질병으로부터 외부 환경으로부터 너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막으로 씌우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남들이 뭐 엄지의 제왕이나 이런 TV 프로그램에 양파가 좋다고 나오면 우르르 가가지고 다 양파 사고 난리 나죠. 며칠 못 먹어요. 근데 빼고 더하고 씌우고 요걸로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요 기준을 가지시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습관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아봤고요. 오늘 식생활과 건강에서는 이런 식생활과 건강의 기초,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건강과 식사, 임신과 식사 조절, 건강 다이어트와 영양 섭취, 성인병과 식이요법, 식품의 안전성, 생활식품과 건강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문제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제가 영양학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구성 단위, 이 부분은 예전에는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이 기관이 또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그게 바로 개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개체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세포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부과 같은 데 가보면 예뻐지기 위해서 맞는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 애들이 키 크기 위해서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은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20대이든 100세이든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100세까지 분비되시는 분도 있고요. 20대 돼서 딱 끊기는 분도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세포를 정말로 재생을 잘 시켜서 여러분들 세포 계속 맨날 성장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내가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100세까지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시는 분들은 동안이 된다라는 거죠. 장기도 젊어진다는 거죠. 혈액도 젊어진다는 거죠. 그 성장 호르몬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분비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리고 갈까요? 네. 네. 바로 뭐냐면 바로 숙면입니다. 아이들 10시부터 2시까지 잘 자야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돼요라고 했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성장 호르몬 언제 나오냐면요.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는 동굴처럼 깜깜하게 해놓고 정말 좋은 매트리스에서 숙면을 취한다면 성장 호르몬도 더 잘 분비가 돼서 더 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영양이라는 것은 생물체가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성장이나 건강 유지하는 것을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양소는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에 관여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식품이라고 하죠. 근데 식품의 개념을 보면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물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도 이게 음식인 줄 알고 식품인 줄 알고 먹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삼가하자라는 거. 요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서 예전에는요, 5가지 기초식품군이라고 했었어요. 요렇게 기억나시죠? 피라미드. 근데 요새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냐면, 식품 피라미드가 아니고 식품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영양소를 이렇게 요런 비율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자전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바퀴 안에 뭐가 있죠? 네, 물이 있죠. 하루 8컵의 물을 꼭 먹으라고 물까지 표시해 놨어요. 물도 영양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전거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라는 거라는 거죠. 네. 여기서 넘어가서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밑줄 빨간색의 밑줄 별표하시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물, 수분이라는 용어도 되겠죠. 여기는 평균적으로 66%라고 적어놨는데 60에서 70%가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세포에 많은 사람들은 70%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서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양소의 종류. 3대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먹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예시를 든 거 그거 기억나시나요? 바나나 먹었을 때 통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것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그릇에다 담아 놓으면 그대로 바나나지만 사람이 먹으면, 생물이 먹으면 변으로 바뀐다. 그 말은 내가 쓰고 에너지를 내고 나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내는 물질 3개가 있습니다. 딱 3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3개예요. 비타민, 미네랄 다른 말로 무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들은 에너지를 내냐, 열량을 내냐 안 내요. 네, 안 낸다라는 거. 물도 열량은 안 내요. 하지만 영양소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조절까지 하는 내 몸에서 모든 효소 반응을 조절하는 거 비타민, 미네랄까지 이렇게 5대 영양소로 하고요. 6대 영양소 무엇입니까? 예, 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물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탄수화물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에너지원. 탄수화물은요,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g당 4kcal 정도를 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단백질도 4kcal를 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방만 좀 더 많이 내요. 얼마를 내냐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지만 9kcal를 내요. 네. 그러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내는 영양소는 바로 지방이겠죠. 그거 기억을 하시고 이 탄수화물은요. 단백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이거 뭘로 돼 있어요? 요거. 단백질이죠. 요거 있잖아요. 구우면 고기 냄새 나. 단백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코 밑에 팔자주름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크림을 아이에 발라야 되는데 여기 바르더라고요. 차오르나요? 아무리 발라도 안 차오르는 것 같아. 근데 요거 만져보면 이 단백질이니까 이 말은 코 밑에 팔자주름이 생겼다라는 말은 뭐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단백질을 섭취해줘야만 내 몸에서 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크림 바를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빠질수록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운동을 하면 이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여버리면 빠져버리겠죠. 내 몸 구성하는 거 이거 피부 이거 머리카락도 뭐예요? 단백질이거든요. 피부도 단백질이고 눈 세포 하나하나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지 이 단백질을 빼지 않고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미와 향미를 제공. 맛있죠? 네, 탄수화물 중독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떡볶이 너무 맛있습니다. 네. 오뎅도 그게 살코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이, 그 뭐지? 탄수화물이죠? 네. 그거 말고도 순대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특수 기능도 있습니다. 아미노산도 합성해요. 이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가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해된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합성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근육 만드는 분들 있으시죠? 헬스장. 여러분들도 이제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우시면 너무 몸에 좋잖아요.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2시간 이내로 우유를 바나나를 갈아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트레이너도 이유를 잘 모르는지 설명을 못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는요. 단백질을 2시간 안에 먹어야지 그 근육이 파손되지 않고 그걸 채워줍니다. 그래서 훨씬 근육이 잘 늘어요. 그런데 그때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탄수화물을 조금 넣어주잖아요. 훨씬 아미노산 합성이 잘 돼요. 그래서 바나나에 탄수화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섬유소를 공급하는 여러분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요. 여러분들 시래기국 드시죠? 네, 거기 있는 식이섬유도 알고 봤더니 탄수화물이었어요. 우리가 소화 효소가 없어서 소화 못 시키는 탄수화물, 시래기 같은 거, 그다음에 나물 같은 데 있는 그런 식이섬유들 있잖아요. 식이섬유라고 하잖아요. 섬유. 여러분, 우리 옷 만들 때 섬유라고 하잖아요. 그 섬유 뭘로 돼 있어요? 실로 돼 있죠. 요새 꽃감 같은 거나 아니면 꽃감 아니고 홍시 같은 거 딱 먹으면 그 실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식이섬유예요. 포도를 먹었을 때 실처럼 나오는 거 식이섬유. 여러분들 장 속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뭉치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변이 훨씬 잘 나오게 하죠. 여러분 이 탄수화물 중에 좋은 탄수화물도 있다라는 거 그걸 식이섬유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안 먹어서 또 식이섬유를 7대 영양소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톤증을 예방한대요. 요새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저탄고지라고 하죠.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지방이 대사되고 남은 것들 그런 케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변으로 나오거나 호흡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뇌가 쓸 수 있는 중추신경계와 뇌가 쓸 수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밖에 없다?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왜? 분자량이 제일 작거든요. 이 뇌에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안전하고 작은 분자인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나는 너무 좀 약간 다이어트 하다 보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요새 가르시니아 막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부작용이 뭐냐면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밥도 안 먹으면서 탄수화물도 제한하면서 가르시니아를 먹게 되면 뇌가 쓸 포도당까지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하루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뇌를 위해서. 여러분 밥 공기에 그게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그래야지 뇌가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방 합성과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런 기억 없으세요? 우리가 그 삼겹살은요. 물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 맛없어. 삼겹살은 뭐랑 먹어야 돼요? 소주랑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밥 안 먹었다고 뭘 먹어줘요? 밥 안 먹었다고
된장찌개 시켜서 또 먹어요. 배부를 때 입에 넣는 모든 것은 지방으로 저장돼요. 특히 탄수화물. 배가 부른데 입에 넣었어. 지방으로 저장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미 삼겹살 먹고 그때 공깃밥 먹으면 그건 뭘로 저장됐다? 지방으로 저장된다라는 거죠. 네, 지방 합성과 지방 대사 조절하는 데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고기로 쭉 가시는 게 좋아요. 막 온면 드실 분, 잔치국수 드실 분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때 다 지방으로 저장되니까 네, 그거 기억하시면서 탄수화물 중추신경계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거기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중추신경계, 뇌 이쪽을 비롯해서 신경계가 사용하는 유일한 에너지. 잘 적고 계시네요. 여러분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온라인 교육에서 이렇게 집중하시기 힘드시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포도당이라는 걸로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걸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 그래서 혈당이라고 얘기하고 항상 0.1% 정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를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배웠던 거 함께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가서 쭉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섬유질, 식이섬유의 장점, 인체 내의 작용. 아까 식이섬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식물의 세포막 성분으로 사람의 체내 소화효소로는 분화되지 않고 고분자 화합물이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에너지를 못 내는데 소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는 뭐 먹고 살아요? 풀 뜯어 먹고 살죠. 걔네들은 계속해서 씹어서 위가 또 4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를 그 지푸라기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집이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소화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여기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수분을 흡착해서 배변량을 늘립니다. 실타래처럼 뭉쳐져서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분 대장이요. 일자로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빨래판으로 생겼어요. 사이사이에 뭐가 변이 끼일 수밖에 없어. 거기를 청소하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면 변비 있으신 분들 식이섬유 섭취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는데 정말 어린애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걸으면 대장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누워있는 갓난쟁이가 변비 걸렸을 때 근데 얘네들은 또 식이섬유는 못 먹으니까 그럴 때는 장을 마사지 해주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도 활동량이 적어지면 변비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식이섬유가 꼭 필요하다는 거.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발암물질, 중금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담즙산 이런 것들을 흡착시켜서 밖으로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변의 양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혈당 조절. 아까 밥 먹을 때 순서를 식이섬유부터 드세요 했던 이유가 혈당 조절하기 때문에 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근데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가 나는 여러분 맥주 밤마다 한 캔씩 먹고 자면 어떻게 돼요? 뱃살 나오지 않나요? 맥주 떨어뜨렸다가 그러니까 술 있잖아요. 바닥에 쏟았는데 안 닦고 내버려 두고 보세요. 그거 끈적끈적해질걸요? 당 성분이 엄청 많아요. 탄수화물 되게 많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배 이렇게 했어. 후덜덜덜덜덜 떠는 사람. 수전증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비타민 B 부족증이었던 거예요. 수정증 거의 없고 비타민 B가 부족해지면 손떨림 증상이 생겨요. 일단 술을 먹으면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돼서 몸 밖으로 수용성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밖으로 내보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타민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탄수화물 중독증이신 분이나 계속 그런 것만 먹고 비타민 미네랄 안 먹어주시는 분도 있죠. 그분들도 손이 계속 떨려요. 당 떨어졌어가 아니에요. 비타민 B 부족증입니다. 탄수화물을 쓰일 때 비타민 B가 과잉으로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좀 채워주시면 요새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항피로 비타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수분도 여러분 이 탄수화물에 의해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물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끈적끈적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속에 설탕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니까 당연히 수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